와, 진짜 쌍남자네요, 쌍남자. 뭡니까? 게로만족 독일 남자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쌍남자 독일 남자들이 전부 앉아서 소변을 본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세요? 한번 증거 영상 보고 오실게요. Some countries, it's totally normal for a man to sit to urinate, but in other countries like the US, it's really frowned upon. Absolutely. There's, I think in Germany, I think is the country where the majority of men sit, whereas in the US, like very few men sit. 사실 저도 이거를 보고선 정말 많이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앉아서 소변 보는 게 약간 좀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뭐 엄마나 아니면 와이프 같은 분들이 제발 좀 앉아서 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또 어때요? 좀 앉아서 보니까 남성성을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커버 내렸다 닫았다 하는 거 번거롭기도 하고 뭔가 전립선에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고 하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내나 엄마 같은 분들은 서서 보면은 여기저기 소변이 튄다, 노랗게 변한다, 냄새난다 이래가지고서는 되게 또 구박을 하시고요. 이렇다 보니까 또 뭐 고민이 많이 되시기도 할 텐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 이 캘리포니아의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300만 구독자를 지니신 레나 말릭 박사님이 마찬가지로 700만 구독자를 지닌 스탠퍼드 교수 앤드루 후버만 교수님과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선 그 내용을 토대로 앉아서 싸는 게 정말 전립선에 좋지 않은 건지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전립선 건강을 박살낼 수 있는 충격적인 생활 습관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전립선에 좋지 않다는 거는 완전히 오해라고 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앉아서 소변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50대 이상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는 이 골반 저근이라는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방광 안에 소변이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소변이 남는 게 계속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게 되는 야간뇨도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또 방광이 자꾸 소변을 보는데도 금방금방 차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민성 방광으로 발전을 해가지고서는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거나 뭐 이런 다양한 증상들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앉아서 소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을 배출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앉아서 소변을 볼 때 요속이라고 하죠. 소변이 배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방광 안에 남아있는 잔뇨의 양도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젊고 별 증상도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서서 보셔도 무방하지만 요새 좀 잔뇨감이 있고 뭔가 좀 시원찮다 속도가, 그렇다면은 앉아서 싸는 거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좀 재밌었어요. 보통 앉아서 싸면 전립선에 안 좋다 혹은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전립선 건강과 요도 건강에 좋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레나 말릭 박사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립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 의외의 생활 습관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되게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수증 만지기예요. 저 이거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대부분의 영수증은 그 잉크가 있잖아요. 이 코팅이 비스페놀 A 혹은 비스페놀 S라고 불리우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들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대요. 이 물질들이 체내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또 이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전립선 조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이게 영수증을 만지는 과정에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도 있다 보니까 굳이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워낙에 소량이기도 하고 직업적으로 매일같이 영수증을 만질 일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뭐 찜찜하니까 저도 앞으로는 영수증 웬만하면은 받지 않고 받으면 바로 버려버리려고요. 지갑 안에도 안 넣어놓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안 좋은 습관이 뭐냐,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사실 자전거 타기는 전립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안장이 우리 전립선을 물리적으로 자극을 해가지고서는 안 좋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많이 알고 계시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특히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자전거를 탈 때 안장을 높게 타면은 전립선에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장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전립선에 가해지는 부하가 더 커지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높이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안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몸을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숙여서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에어로 자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활처럼 숙여가지고서는 자전거를 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세 또한 전립선에 더 많은 부하를 줄 수가 있대요. 왜냐면은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립선 부위를 타격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되고 너무 습관적으로 되고 문제가 커지다 보면은 성기의 감각이 저하가 되고 발기부전이 오고 이 전립선 주변에 혈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남자들이 운동하고 건강하고 하려는 게 성기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굳이 이런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는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엉덩이로 앉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전거도 옛날 취미처럼 타기도 많이 탔는데 이제는 웬만하면은 유산소 운동은 자전거 이외에 다른 걸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좋지 않은 게 매운 음식과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계속해서 이노작용, 그러니까 소변을 더 보고 싶게 만들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은 방광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특히나 뭐 과민성 방광 같은 게 있는 분들, 막 밤중에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깨시는 남자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카페인 먹는 게 되게 좋지가 않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여기다가 알코올도 안 좋고 무엇보다 매운 음식도 안 좋다는 거예요.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로 방광을 자극을 해가지고서는 더 빨리 소변을 보고 싶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하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습관이 뭐냐? 바로 식습관과 비만입니다. 이게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사실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가장 큰 주범이 비만이거든요.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은 체내에서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요. 그래서 막 여성형 유방이다 이런 얘기들도 그거랑 결이 같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뭐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 뭐 비만 이런 게 있으면은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 확률도 높여주고 전립선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살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살을 빼는 게 남성 건강에 가장 중요한 1번이다. 그럼 살을 어떻게 빼느냐, 뭐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간헐적 단식이랑 저탄고지 이런 걸로 많이 살을 뺐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방식이 남자분들에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탄고지를 하신다면은 아침에 뭐 올리브오일 같은 거 공복에 먹어주면은 포만감도 오면서 위고비랑 동일한 효과를 내서 먹는 양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게다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올리브오일을 먹으면은 테스토스테론의 16.5% 정도나 올라간다. 그래서 좋다, 남성 호르몬에도.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제가 올리브오일은 되게 꾸준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될 만한 정보가 담긴 유튜브 링크, 그리고 도움될 만한 상품 링크 같은 것도 밑에다가 달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봐보시고요. 이게 제가 사실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남자가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이 성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난삼아서 고개 숙인 남자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몸이 좋고 이래도 막말로 발기부전이 왔어 그러면은 너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좀 슬프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기능이.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들부터 고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외에도 제가 남자분들이 건강하고 젊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올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